북미 전역에서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7년 만에 관측됐습니다. 진기한 우주쇼에 수많은 관심이 쏟아진 가운데 개기일식에 맞춰 수백 쌍이 합동 결혼식을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3천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컬버시티 지역 405번 프리웨이 선상에서 영유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갓길에 있던 또 다른 소녀 한 명도 병원으로 후송된 가운데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윌셔 컨트리 클럽에서 LPGA JM 이글 챔피언십이 개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미 전역에서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7년 만에 관측됐습니다. 진기한 우주쇼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이 서서히 태양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약 80분 뒤 달이 태양을 삼킨 듯 둥근 태양은 환한 고리만을 남긴 채 사라집니다. 텍사스에서 일식이 끝날 무렵 뉴욕에선 시작됐습니다. 맨해튼의 타임스스퀘어는 오후 3시 반쯤 전광판 불빛이 환히 보일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태양의 90%만 가려져 완전히 깜깜해지지는 않았습니다. It was really fun being here in Times Square and around all the people and everybody looking up. And like 20 minutes ago, like everybody was out and the streets were closed and it was really exciting. Yeah. And it's dark like twilight almost. Yeah. 태평양에서 시작돼 북미 대륙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대서양에서 끝난 이번 개기일식은 5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에 놓이며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개기일식은 지구상에서 평균 1년 반에 한 번씩 벌어지지만 미국 영토에선 2017년 이후 약 7년 만의 일입니다. 또 그때보다 더 넓은 곳에서 더 길게 관측할 수 있어 미국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인구 2천여 명의 마을에 10,000명 이상이 몰릴 정도로 이동, 숙박, 외식 비용 등에 따른 경제 효과도 컸습니다. Don't be surprised if it's tens of thousands. As was mentioned, there's already about 10,000 or so that are lodging there, so that's not counting your day commuters.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개기일식 경로에 맞춰 로켓과 고고도 비행기를 날려 태양빛이 가려질 때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개기일식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375년 만에 한 번 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개기일식에 맞춰 수백 쌍이 합동 결혼식을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졌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부분 일식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LA에서는 달이 태양의 약 50%를 가리는 부분 일식이 진행됐고 오전 11시 12분 가장 많이 가려졌습니다. 100만 명의 관광객이 모인 나이아가라 폭포는 구름 낀 날씨를 보여 개기일식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태양 전체가 완전히 가려지며 어둠이 내려앉자 관광객들의 탄성이 이어집니다. What we were thinking because our family was sending us pictures from Atlanta. We're like, man, we traveled all the way over here. But just seeing how it got dark, that was an experience that, it's like unforgettable. 개기일식이 일어난 순간 수백 쌍이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며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낮이 개기일식으로 깜깜해지자 일러프에터 이클리스라는 이름의 대규모 합동 결혼식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일러프란 사랑하는 사람과 눈이 맞아 함께 달아난다는 것을 일컫는 말로 오늘 이벤트에 참여한 커플은 358쌍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은 결혼식이 많지 않지만 결혼식 서비스 웹사이트 더 나트는 오늘 약 750건의 결혼식이 등록돼 지난해 같은 월요일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다시 발표했는데요. 혜택 대상자는 3천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입니다. 연간 12만 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이나 부부 합산 24만 달러 이하가 대상으로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백악관은 전망했습니다. 또한 400만 명 이상의 채무를 전액 탕감하고
1,000만 명에 대해서는 최소 $5,000의 채무를 줄여줄 계획입니다. 또 대출금을 20년 이상, 대학원은 25년 이상 갚아온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연방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잃은 경우, 의료비와 보험 등 다른 비용이 많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등에도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발표된 정책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의 채무를 자동으로 탕감할 계획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돼 아직 대출금이 많은 20, 30대 등 젊은 유권자 그리고 유색인종의 표심을 고려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이미 학자금을 모두 완납한 사람들은 혜택이 없다는 형평성 문제와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반대해온 공화당이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라스베이거스의 서부 서머린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총격범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건물 내부에 있던 수백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2명은 남성과 여성이고 총격범은 남성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LAS 지역 언론은 희생된 남녀는 부부인 데니스 플린스와 애슐린 플린스로 확인됐고 둘 다 변호사이며 총격범은 애슐린 플린스의 전 남편의 아버지인 변호사 조 휴스턴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애슐린 플린스와 그 전 남편인 휴스턴 사이에 아들 문제와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컬버시티 지역 405번 프리웨이 선상에서 영유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또 다른 소녀 한 명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 시간, 컬버시티 지역 405번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프리웨이 선상에서 쓰러져 있는 영유아를 발견했습니다. 생후 5개월에서 6개월로 추정된 여아는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프리웨이 갓길에 쓰러져 있던 7살에서 9살 사이 연령대의 또 다른 소녀 한 명도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왜 2명의 어린아이들이 프리웨이에 나와 있었는지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차 안에 있다 충돌로 인해 밖으로 튕겨져 나왔을 가능성 또는 어떤 이유로 차 밖에 나와 있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 모두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입니다. 현장을 지나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사고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용의 차량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시간대 40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세플베다와 하워드 휴스 파크웨이 출구 인근을 지나던 차량들을 대상으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10번 프리웨이 선상에서는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새벽 1시 50분경 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 오버랜드 애비뉴 인근에서 테슬라 차량 한 대가 동쪽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도요타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도요타 차량을 몰던 19살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13살 소년과 15살 소녀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51살 여성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사고 현장 일대에는 시그 알러트가 발령됐고 전 차선이 폐쇄됐다 5시간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플로리다의 한 술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3시 30분 플로리다 도랄의 시티플레이스에 위치한 마티니 바에서 손님들 간의 싸움이 벌어져 경비원이 이들을 말렸는데 손님 중 한 남성이 총을 꺼내 경비원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때 다른 경비원 둘이 총격을 가해 총격범도 숨졌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은 총상을 입었지만 퇴원했고 이 밖에 총격 당시 주변에 있던 남성 4명과 여성 2명 등 6명도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인 가운데 2명은 중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로리다 경찰은 총격 사건을 조사 중으로 아직은 시비의 원인을 말할 수 없다며 살해된 총격범과
경비원의 신원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미 엑시오스는 바이든 법무부에서 본 모든 걸 트럼프 법무부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법무부를 이용해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기소돼 현재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매체는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위법하게 보관한 뒤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바이든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수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퇴임 후 기밀 문서를 일부 소지한 의혹을 받았는데 이 사안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고의로 문건을 유출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나이와 기억력 등을 고려할 때 기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불기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제임스 코머 의원도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법무부 새 지도부가 바이든 일가를 기소하고 신속한 정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걸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었습니다. 또 탄핵은 여전히 100% 논의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최종 보고서에는 형사 고발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보험사들이 숨겨진 수수료로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들은 데이터 분석 업체 멀티플랜과의 외주 계약을 통해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진료비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수수료 체계를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용주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직장보험 가입자가 많은데 대기업들은 직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되 행정 처리는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맡깁니다. 사전에 계약된 지정의료진이 아닌 비지정의료진으로부터 진료받은 경우 고용주는 의료진이 청구한 비용 중 부담해야 할 액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멀티플랜은 이때 고용주가 부담할 진료비 비중을 산정해 보험사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데이터 분석 업체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시그나, 에트나 등 대형 보험사들이 멀티플랜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을 줄일수록 멀티플랜과 보험사에 돌아가는 수수료가 커지는 식으로 설계된 숨겨진 유인책에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예상하지 못한 깜짝 진료비 청구서를 받는 사례의 이면에는 의료진의 과도한 비용 청구 등 다양한 원인 외에 이런 숨겨진 수수료 체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2022년부터 노 서프라이즈법을 시행했지만 멀티플랜과 관련한 직장 건강보험 청구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보험사와 멀티플랜이 챙긴 수수료 수입이 의료기관에 돌아간 돈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는 25일 LA 한인타운 인근 윌셔 컨트리 클럽에서 LPGA JM 이글 챔피언십이 개막합니다. 주최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방문을 부탁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지은 선수가 LA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신지은 선수는 멀리서 자신을 찾아준 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사인이 담긴 모자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중 열릴 JM 이글 챔피언십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대회는 메이저 경기 이외 상금이 가장 높은 대회로 유명한데 이번 대회에는 총 375만 달러의 상금이 내걸렸습니다. They are elevating women's golf. They are elevating women's sports. They are golf fans, right? And they want to provide opportunities to these players, provide also opportunities to the fans to watch these tremendous players, and it's going to be a great week.
JM이글 챔피언십에는 세계 랭킹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한인 선수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이들을 위한 열띤 응원전도 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많이 와주세요. 시합 보러 많이 와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LPGA 투어에 한인 선수가 정말 많고 또 뭐 국적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 한국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못해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 입장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인 팬들의 경우 올림픽 골프 전 지점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남가주에 자란 그 제니 신을 비롯해서 안드레 리하고 또 알리슨 리하고 그런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우리 한국 분들이 응원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바랐어요. 그래서 이번 좋은 기회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LPGA 5대 메이저 대회와 시즌 마지막 대회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상금이 걸린 JM이글 챔피언십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윌셔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한인 선수들을 응원하는 한인 골프 팬들의 방문 열기도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지상군 공격 일정이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에 대한 지상전 강행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날짜도 잡았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הניצחון הזה מחייב כניסה לרפיח וחיסול גדודי הטרור שם. זה יקרה? יש תאריך. 라파에는 약 140만 명의 피난민이 몰려 있어 지상전이 벌어질 경우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가자 남부에서 병력 대부분을 철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지역에는 가자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폐허가 된 건물들 뿐입니다. 휴전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휴전 협상이 재개됐고 휴전을 중재 중인 이집트와 이스라엘 언론이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병력을 철수하면서 협상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영구 휴전은 하마스의 휴전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제안한 새로운 휴전안을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한국군의 두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이 어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가 어제 아침 8시 17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 X사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위성은 발사 45분 만에 목표 우주 궤도에 안착한 뒤 2차 시도 끝에 10시 57분 해외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오후에는 국내 지상국과도 교신했습니다. 정찰위성 2호기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SAR는 지상의 전파를 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영상으로 재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은 흑백이고 점 또는 선으로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SAR의 진가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EOIR 방식의 1호 정찰위성과 결합됐을 때 극대화됩니다. 특히 2호식은 가시광선을 활용한 직접 촬영으로 가로 세로 30cm 물체까지 구분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EOIR 방식은 기상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흐린 날씨 비중이 70%인 한반도 특성상 임무에 제한이 많습니다. 이를 기상 밤낮 영향을 안 받는 SAR로 보완하는 겁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도 추가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몇 가지 기술적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며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4월 중순쯤 혹은 4월 말까지 추가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공관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수준 높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전시회를 오는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도예작가 6인 그룹 도반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1층에 전시된 작품들은 분청사기, 막사발, 벽화 등 한국 문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가족들과 함께 오는 공관 방문객들이 많아 한인 1세들이 2, 3세들에게 한국 문화를 쉽게 가르치고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지난 2018년부터 작가들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해 수준 높은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공관 문화 사업을 올해로 22번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와 LA 총영사관이 2024년 무역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무역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옥타 LA 지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무역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온라인으로 6주, 오프라인으로 1주 동안 이어집니다. 무역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현재 무역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경험과 명망이 있는 강사진들로부터 세계 국제 무역 업데이트,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전략, AI로 인한 공급망 관리 변화 등 새로운 주제로 매주 무역업에 꼭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배우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카데미 수료생들에게는 세계 한인무역협회 LA 지회와 LA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발급하는 수료증이 전달됩니다. 무역 아카데미 수강료는 $50이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